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신사업 기획에 대한 공부를 계속 저랑 함께 진행해 보시죠. 신사업 기획이라는 것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단계와 신사업의 선정을 마친 후에 동시에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 단계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신사업의 선정 및 전략 수립 두 번째 후반 단계로 계속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략 수립하고 선정하고 전략 수립하는 단계도 크게 네 가지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죠.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 그리고 사업 아이템 발굴의 응용 기술, 그리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까지 넘어갑니다. 오늘 본 시간에는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세 번째인 타당성 분석하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아이템의 사업성 평가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은 최종 시장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세 가지 챕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챕터는 완성 가능한 기술인지, 정말로 완성 가능한 기술인지를 검증해내야 되는 숙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정서, 어떤 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라는 통념이라는 어떤 인간관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정말 완성 가능한 기술인지 물어봤는데요. 무슨 내용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서도 내부적인 기술의 한계 등으로 실행의 가능성이나 시장 진출 타이밍이 늦어져서 사업 성공의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연하게 참석한 미팅 자리에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인물 사진이 다양한 형태로 막 변환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그게 다른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모디파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리고 특히 서로를 찍어주기도 하지만 자기 얼굴을 찍는 셀카를 우리나라는 셀카라고 하고 영어로는 셀피라고 하는데 셀카를 너무너무 많이 찍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내가 한 장을 찍었지만 내 얼굴 하나가 다양하게 저절로 변환이 되는 그런 기술을 제가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추진하려던 사업의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여자분이셨어요. 사실은 그분의 네트워크로는 큰 판을 만들기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그 사업을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계획은 국내 1위였던 SNS 채널 어딘지 아시겠죠? 카카오톡에 그 기술하고 사업 계획을 소개도 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나 M&A 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목적의 미팅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사인을 받으면서 몇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제가 미처 다 확인해 보지 못했던 한계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분명히 해당 기술에 대한 검증을 나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까지 가능성을 다 구두로나 몇 가지 시연으로 측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술의 핵심이 되는 AI 인식 기술을 지원하던 타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있어서 제가 요구하고 그쪽에서 처음에는 다 가능하다고 했던 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는 다 네이밍도 정하고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계획도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다가 욕심만큼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회사 대표님이 원래 하려던 또는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작은 시장이었어요. 아이들 완구 문구 시장이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좀 고도화시키지 못하고 모바일에 플랫폼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인쇄물을 만드는 그런 사실 별로 돈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의 소재로 이 기술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의 개발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준비했던 기술들을 다른 업체들에서 현실화한 몇몇 후발업체의 서비스가 엄청난 성과를 보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되기 시작한 게 몇 년 뒤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쓰고 있는 스노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몇몇 전제 조건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술의 완성,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의 성과, 영업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사업 조직이 이 과제를 정말 완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 되거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죠. 사업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의 열매를 나누는 것까지 마쳐야 한 번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의 핵심 기술이나 파트너십의 완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 조직의 능력까지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법적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조직들이 넉넉한 인력과 자원으로 여유롭게 준비를 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서로의 담당 업무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협력을 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조직도 많지만 성공한 신사업들의 사례에 이 정도 노력의 스토리는 늘 따라붙습니다. 저도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 잘 된 경우를 기억해보면 당시에는 보상을 떠나서 일단 한 마음으로 이거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달려들었던 기억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유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관련한 법률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부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법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 기준들이 조합되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없었던 법률의 취지와 사회적 통념까지 들먹이면서 제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의 실행 방향과 현행 법률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조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국내에도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조건부 규제 허용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은 아마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꽤 많이 이쪽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이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초기에 도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만큼
국내 사업의 현장에서 이런 법률에 대한 접근 방안들이 부족한 신규 사업 조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 중에서 단연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뽑는 경우가 뭐냐면 토스입니다. 토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잘 성장하던 초기에 완전히 셧다운 처분, 그러니까 문 닫으라고 강제로 처분을 받은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문을 닫고 서비스 다 내려버렸습니다. 강제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초창기 직원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아예 문을 닫게 되는,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몰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 회사는 실력도 좋지만 운도 좋았는지 그 직후에, 그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국내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이 사업, 토스의 이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의 토스 서비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마케팅도 엄청 잘 되고, 그리고 또한 투자도 엄청나게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엄청난 금융기업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 핀테크의 대표주자가 돼버린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정말 잘 준비했는데 법적인 규제로 실행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억울해서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이 법적인 규제나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신사업 중심 준비의 핵심 사항임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인 정서, 통념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토스가 법률적인 규제에 충돌이 나면서도 기회를 잘 얻어서 성공한 것과 반대로, 그 반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타다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법적 규제나 허용 범위를 철저히 점검했던 서비스였어요. 이 타다라는 서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분 한 분이 아예 이것 때문에 분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부터 광화문 쪽부터 여의도까지 엄청난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렸었죠. 어쨌든 이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한 사회 정서적인 시비가 결국엔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입법의 행동으로 옮겨가더니 급기야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아예 기업체 하나를 딱 찍어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갑작스런 희한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업의 근간이 완전히 모두 흔들려 버렸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많습니다. 찬반의 의견도 있고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옳고 그름 자체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사업이 모두 객관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사회적 통념이나 정서에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몰려나갈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인 메타가 페이스북이었던 시절에 그 사주인 마크 저커버그의 수건 사업이었던 중 하나가 리브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브라라고.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리브라는 블록체인의 기술 방식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로서 실제 현금처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하고 현금이나 여러가지 현금성 자산과 연동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리브라를 통해서 기존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글로벌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대한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리브라의 탈법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청문회까지 열어서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 앉혀놓고 굉장히 큰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뉴스를 저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최종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새로운 사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이런 사회적 통념이라는 정서라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위해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주로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려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 비즈니스 현장은 의도적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에 두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와는 전혀 반대로 사회적 정서의 영역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정서가 반대로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워낙 종종 있기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불편한 이슈의 걸림돌을 만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랑 교류가 있는 어떤 블록체인 업체가 있어요. 한 업체에서 자기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실행의 영역으로 카지노 게임과 홀덤 포커 시장을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훌륭한 기술이 혹시라도 사행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저도 조만간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서 조언을 해드릴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